테헤란 메우려바드 공항의 활주로는 기묘한 정적에 휩싸여 있습니다. 엔진 소리는 낮게 깔리고 모든 유도등은 차단되었습니다. 평소라면 국가 수반의 당당한 출국이었겠지만 지금은 수천 명의 시위대가 성남 파도처럼 몰려오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86세의 지도자 하메네이가 최측근들과 함께 전용기 이륙 신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신 뉴스가 아닙니다. 푸틴이 설계한 반서방 요새가 뿌리째 뽑히는 역사적 순간입니다. 러시아의 루블화가 동반 폭락하고 이란의 리알화 가치가 종이 조각보다 못하게 된 지금 이 시점은 우리가 지난 수십 년간 당연하게 여겼던 지정학적 질서가 완전히 해체되는 첫 페이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란의 몰락이 가져오는 파장만을 보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뒤에 숨은 푸틴의 절박한 계산을 읽어야 합니다. 2026년 벽두부터 전 세계를 강타한 이 혼돈이 한반도의 안보와 여러분의 자산 가치에 어떤 실존적 위협을 가하게 될지 그 냉혹한 진실을 지금부터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시리아의 아사드가 모스크바로 도망쳤던 길을 하메네이가 그대로 밟고 있습니다. 신권 통치의 자부심은 이미 무너졌습니다. 12일, 전쟁으로 군사시설이 초토화되고 경제가 마비된 상황에서 지도층이 선택한 것은 국민을 위한 구원이 아니라 자신들만의 탈출구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금 이 흐름을 읽지 못하면 거대한 리스크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란의 붕괴는 시작일 뿐입니다. 푸틴이 내미는 손길이 왜 구원이 아닌 독이 든 성배인지, 그리고 이 연쇄 반응이 어떻게 우리 삶의 기반을 흔들게 될지 성숙한 통찰력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가짜 선지자의 약속은 결국 빈 껍데기였음이 증명되었습니다. 단돈 7.4달러의 지원금으로 국민의 분노를 잠재우려 했던 오만함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우리는 똑똑히 보게 될 것입니다. 성숙한 시각을 가진 여러분이라면 지금 이 순간이 단순한 사건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닌다는 것을 직감하셨을 겁니다. 준비되셨습니까? 테헤란의 어둠을 뚫고 시작되는 이 위험한 여정을 추적합니다. 2026년 국제사회를 뒤흔들 가장 결정적인 순간 속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상년, 빠따우트키안 목2, 탄바이, 얼트, 반개왁 비바 침바이딩명 떠이 마스코, 소트 목디오, 육밤뜨, 2, 탄바이, 얼, 지도자의 탈출은 패배의 가장 명백한 증거입니다. 비밀리에 준비된 플랜 B가 가동되었습니다. 테헤란의 심장부에서 러시아 모스크바를 향해 이륙을 준비 중인 항공기 안에는 86세의 하메네이와 그의 가족, 그리고 핵심 보좌관 20명이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망령이 아닙니다. 체제가 완전히 붕괴했다는 자인입니다. 영국 타임스가 폭로한 정보에 따르면 하메네이는 이미 수개월 전부터 해외 부동산과 막대한 현금을 확보해 두었으며 이는 국민의 고열을 짜내 만든 최후의 도피자금이라는 점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고귀한 순교를 강조하던 지도자가 뒷문으로 빠져나가는 광경은 처참합니다. 신념은 권력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하메네이가 모스크바를 목적지로 선택한 것은 그가 평생을 바쳐 구축해온 반서방 연대의 종착역이 결국 푸틴의 그늘 아래였다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란 부유층의 은신처였던 키시섬을 보십시오. 지금 그곳은 거대한 투매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체제의 종말을 직감한 지배 엘리트들이 자신들의 고급 저택과 자산을 헐값에 내놓으며 외화로 바꾸려는 키시 아일랜드 셋오프 현상은 이미 권력 내부에서부터 둑이 파졌음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국민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들의 생존만을 계산했습니다. 혁명의 가치를 부르짖던 자들이 가장 먼저 보따리를 싸고 도망치는 모습에서 우리는 이란이라는 국가 시스템이 얼마나 허약한 모래성 위에 세워졌는지를 뼈아프게 깨닫게 됩니다. 푸틴이 내미는 손길은 구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지막 남은 자원을 뜯어먹기 위한 맹수의 포옹입니다. 하메네이가 모스크바에 발을 들이는 순간 그는 더 이상 주권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라 푸틴의 국제적 협상 카드로 전락하게 될 것이며 이는 이란이라는 국가의 자존심에 가해지는 최후의 일격이 될 것입니다.
지도자가 자국을 버리는 순간 군의 충성심은 침발합니다. 명분 없는 통치는 끝났습니다. 테헤란 거리에서 목숨을 걸고 총구 앞에 선 청년들이 이 비겁한 탈출 소식을 접했을 때 일어날 분노의 크기는 그 어떤 무기보다 강력한 힘으로 남은 권력기구를 분쇄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냉정해져야 합니다. 도망치는 지도자는 미래를 약속할 수 없습니다. 하메네이의 탈출 계획은 단순히 한 개인의 이동이 아니라 중동의 거대한 축이었던 이란 이슬람 공화국이라는 체제의 유효 수명이 완전히 다했음을 선포하는 조정과도 같습니다. 푸틴은 과연 이 패배자를 환대할까요? 아니면 이용 가치가 다하면 버릴까요? 러시아 역시 경제적, 사회적 한계치에 다다른 상황에서 무너진 동맹의 수장을 받아들이는 행위가 푸틴 자신에게 어떤 부메랑으로 돌아올지 그 위험한 두박의 서막이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권력의 마지막은 항상 이토록 허망합니다. 진실은 가려질 수 없습니다. 어둠을 뚫고 날아오를 그 비행기는 이란의 과거를 싣고 떠나겠지만 그곳에 남겨진 수천만 국민이 마주할 혼돈과 새로운 기회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푸틴의 전략적 계산이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동맹의 몰락은 전염병처럼 번집니다. 이란이라는 견고한 방패가 뚫리면서 러시아가 지난 수십 년간 중동에서 공들여 쌓아온 영향력의 성벽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제 이란은 자산이 아닙니다. 오히려 거대한 독이 든 짐일 뿐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할 드론과 미사일의 핵심 보급로였던 테헤란이 흔들리자 모스크바는 당장 전쟁 수행 능력 자체를 걱정해야 하는 처참한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푸틴은 지금 거울을 보고 있습니다. 하메네이의 종말은 결코 남일이 아닙니다. 거리로 쏟아져 나온 이란 국민들의 분노가 혹시라도 러시아 내부의 경제적 불만과 결합되어 독재 체제의 도미노 현상을 일으키지는 않을까 하는 극심한 공포가 크렘린궁 전체를 휘감고 있습니다. 러시아 경제도 이미 한계점입니다. 루블화 가치는 매일 바닥을 칩니다. 자국내 물가 상승률이 40%를 육박하는 상황에서 무너져가는 동맹국의 추가적인 자금과 군사력을 지원하는 행위는 러시아 자국민들에게 용납될 수 없는 자살 행위와 다름없습니다. 곰의 포옹은 잔인한 법입니다. 그것은 살리기 위한 포옹이 아닙니다. 푸틴이 하메네이에게 도피처를 제공하려는 움직임은 인도적 배려가 아니라 이란의 마지막 남은 천연자원과 지하자원을 러시아의 통제 아래 두려는 냉혹한 수탈의 시작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국제적 고립은 더욱 심화됩니다. 동맹의 수준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실패한 독재자들끼리의 연대는 서방의 제재 명분을 더욱 강화시켜줄 뿐이며 결국 양국 모두를 국제사회의 영원한 낙오자로 낙인 찍는 비참한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푸틴에게 이란은 양날의 검입니다. 놓을 수도 잡을 수도 없습니다. 테헤란의 정권이 교체되어 친서방 정부가 들어선다면 러시아는 남부 요충지를 잃게 되지만 반대로 하메네이를 끝까지 안고 가기에는 그 대가가 너무나도 가혹한 상황입니다. 전략적 요충지인 코카소스 지역을 보십시오. 이란의 공백은 곧 러시아의 위기입니다. 그동안 이란을 방패 삼아 영향력을 유지해온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 접경 지역에서 러시아의 통제력이 증발하기 시작하면 푸틴의 남진 정책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 연대는 공멸을 향합니다. 생존 본능만이 남은 상태입니다. 푸틴이 하메네이를 비행기에서 내리게 할지 아니면 국제적 압박에 못 이겨 그를 외면할지는 이제 러시아 자신의 생존이 걸린 가장 고통스러운 선택이 될 것입니다. 시간은 푸틴의 편이 아닙니다. 매 순간이 선택의 연속입니다. 무너지는 동맹의 잔해를 붙잡고 같이 침몰할 것인지 아니면 냉혹하게 손을 자르고 홀로 서기를 시도할 것인지 전 세계가 크렘린의 다음 행보를 숨죽여 지켜보고 있습니다. 숫자는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숫자가 인간의 존엄을 모욕할 때 그것은 숫자가 아니라 흉기가 됩니다. 이란 정부가 무너져가는 민심을 달래겠다며 내놓은 월 7.4달러의 긴급 구호금은 2026년 현재 이란 국민들이 처한 비참한 현실을 상징하는
가장 잔인한 지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원이 아니라 조롱입니다. 한 달을 꼬박 버티라는 돈이 고작 한 끼 식사비 수준입니다. 물가 상승률이 110%를 넘나드는 상황에서 정권이 내민 이 얄팍한 종이 조각은 오히려 굶주린 사자의 코타를 건드리는 격이 되어 테헤란 광장의 불길을 더욱 키우는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리알화의 가치는 이미 바닥을 뚫었습니다. 이제 시장에서 달걀 한 판을 사려면 가방 가득 지폐를 채워가야 합니다. 화폐가 화폐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땔감보다 못한 쓰레기 취급을 받는 순간 한 국가의 경제적 실체는 사라지고 오직 생존을 위한 처절한 약탈과 투쟁만이 남게 됩니다. 아이폰 지수를 한번 보십시오. 평범한 이란 노동자가 최신 스마트폰 한 대를 사기 위해서는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평생을 일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중산층의 삶은 파괴되었고 이제 이란 사회에는 호화로운 생활을 누리는 극소수의 권력층과 오늘 하루를 걱정해야 하는 대다수의 빈민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국민은 더 이상 속지 않습니다. 정부의 약속은 빈 껍데기임을 깨달았습니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경제재건 계획이 고작 7.4달러짜리 생색내기로 기결되는 것을 보며 이란인들은 이제 정권 교체만이 유일한 살 길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신뢰가 사라진 곳에 통치는 불가능합니다. 돈으로 평화를 살 수 있다는 오만함이 화를 불렀습니다. 과거에는 공포로 국민을 억눌렀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잃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면서 정권이 휘두르는 총칼조차 그 기세를 꺾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 독재 정권에 던지는 경고장입니다. 민생을 외면한 권력의 유통기한은 짧습니다. 경제적 파탄이 임계점을 넘어서면 그 어떤 강력한 종교적 교리나 민족주의 선동도 배고픈 군중의 분노를 잠재울 수 없다는 사실을 테헤란의 거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숫자 뒤에 숨은 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7.4달러는 정권의 파산을 선고하는 영수증입니다. 국고는 이미 전쟁 비용과 통치자금으로 바닥났고 국민에게 돌아갈 몫은 단 한 푼도 남지 않았다는 이 냉혹한 진실이 지금 이란 체제를 뿌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돈이 가치를 잃으면 권위도 함께 추락합니다. 종이 조각이 된 리알화처럼 정권의 위엄도 구겨졌습니다. 이제 국민들은 그 7.4달러짜리 지폐를 불태우며 자신들의 존엄을 되찾기 위한 마지막 전쟁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 싸움의 끝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분노는 이제 통제 범위를 벗어났습니다. 어설픈 보상은 오히려 독이 되었습니다. 한 국가를 지탱하는 마지막 보루인 경제적 신뢰가 무너진 자리에서 우리는 한 시대가 저물고 새로운 혼돈이 싹트는 광경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밤의 망치라는 뜻의 나이트 해머 작전은 단순한 공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란 신권 통치의 자부심을 도려낸 정밀 수술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미국의 합동작전으로 이란의 핵시설과 주요 군사 거점이 단 하룻밤 만에 무력화되자 그동안 정권이 과시해온 철권 통치의 방패는 힘없이 조각나버렸습니다. 러시아제 S-400 시스템의 침묵은 치명적이었습니다. 최첨단이라 믿었던 방공망은 무용지물에 불과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F-35 스텔스기들이 테헤란 상공을 유린하는 동안 러시아산 레이더는 고철 덩어리처럼 아무런 반응도 하지 못했으며 이는 기술적 열세를 넘어선 이란 군사력의 실질적 파상을 의미합니다. 하늘을 뺏긴 독재자는 더 이상 위협적이지 않습니다. 신의 가오라 부르던 방어막은 환상이었습니다. 핵심 기지가 초토화되는 광경을 지켜본 이란 혁명 수비대 내부에서는 극도의 패배주의와 혼란이 번지고 있으며 이는 정권을 지탱하던 마지막 무력 기반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트럼프 이전형 정부의 경고는 단순한 엄포가 아닙니다. 레드라인은 이미 그어졌고 실행되었습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마두로를 단숨에 제거한 사례를 목격한 이란 지도부는 자신들도 언제든지 같은 운명을 맞이할 수 있다는 실존적 공포에 사로잡혀 모든 판단력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강력한 외부의 타격은
내부의 균열을 가속화합니다. 군사적 패배는 통치 정당성의 상실로 직결됩니다. 무적이라고 선전되던 혁명수비대가 아무런 대응도 못하고 무너지는 모습은 그동안 공포에 억눌려 지냈던 시위대에게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강력한 심리적 기폭제가 되어 거리로 더 많은 인파를 불러 모았습니다. 전자전의 위력 앞에 일하는 눈먼 장님이 되었습니다. 통신망은 차단되었고 지휘 체계는 마비되었습니다. 최첨단 무기 체계가 고도화된 현대전에서 구시대적 전술과 신앙심만으로 버티려 했던 이란의 오만함이 얼마나 참혹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지 우리는 지금 역사적 현장에서 똑똑히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러시아 무기 체계에 의존하던 국가들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나이트헤머 작전의 성공은 사방의 기술적 우위가 여전히 압도적임을 증명했으며 이는 푸틴이 설계한 반서방 군사연맹의 실효성이 제로에 가깝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공표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방패가 사라진 자리에 남은 것은 벌거벗은 권력뿐입니다. 이제 하메네이에게 남은 카드는 없습니다. 군사적 자부심이 꺾인 자리에 들어찬 것은 끝을 알 수 없는 불안감이며 이러한 심리적 붕괴는 조만간 체제 전체의 기능 정지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밤은 깊었지만 망치 소리는 멈추지 않습니다. 파괴된 것은 콘크리트 건물이 아닙니다. 거짓된 힘으로 국민을 겁박하던 신권 통치의 거대한 우상이 무너져 내린 것이며 그 잔해 위로 이란의 새로운 시대가 비참하지만 내목하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물리적 붕괴는 심리적 종말의 서막에 불과합니다. 이제 사람들은 더 이상 충칼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쏟아진 불벼락이 정권의 무능을 낱낱이 파헤친 지금 이란의 통치 시스템은 돌이킬 수 없는 죽음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르게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돈은 권력의 혈액입니다. 40억 달러라는 거대한 도박이 시작되었습니다. 푸틴이 이란의 7개 유전에 쏟아부은 이 막대한 자금은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국제 제재의 망을 뚫기 위한 러시아의 마지막 생명줄이었습니다. 하지만 도박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계약서는 이제 휴지 조각이 될 운명입니다. 가즈프롬과 로스네프트가 장악하려 했던 이란의 석유 자산은 정권이 흔들리는 순간 소유권조차 불분명한 분쟁의 씨앗이 되었으며 이는 러시아 국고에 치명적인 구멍을 냈습니다. 푸틴은 이란을 뒷문으로 활용했습니다. 제재를 피할 우회로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테헤란의 거리가 분노로 타오르면서 러시아가 공들여 세운 에너지 동맹의 성벽은 내부에서부터 무너져 내리고 있으며 투자한 40억 달러는 회수 불가능한 매몰 비용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정부는 러시아를 거부할 것입니다. 친서방 세력이 들어서는 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은 과거 독재 정권과 맺은 불평등한 에너지 계약을 가장 먼저 파기할 것이며 푸틴이 그토록 원했던 중동의 에너지 통제권은 한순간에 증발해버릴 것이 자명합니다. 러시아의 전쟁 자금줄이 마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선은 매일 막대한 돈을 삼킵니다. 이란 유전에서 나올 수익으로 전쟁 비용을 충당하려 했던 푸틴의 계산은 완전히 어긋났으며 이제 크렘린은 군비 조달을 위해 자국민의 고열을 더 짜내야 하는 극한의 선택지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에너지 패권은 환상이었습니다. 독재자들의 결탁은 경제적 실익을 주지 못했습니다. 시장의 논리가 정치를 압도하는 순간 아무리 강력한 권력자라 할지라도 무너지는 화폐 가치와 증발하는 투자 자산의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다는 사실이 이번 사태로 증명되었습니다. 이것은 러시아 경제의 내상을 의미합니다. 단순한 수치상의 손실이 아닙니다. 국가 전략 차원에서 추진한 핵심 사업이 물거품이 되면서 푸틴의 지도력에 대한 내부 회의론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고 이는 러시아 권력층 내부의 균열을 가속화하는 기폭제가 되고 있습니다. 석유는 흐르지만 돈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유전은 그 자리에 있지만 주인은 바뀝니다. 러시아가 이란에 심어놓은 경제적 말뚝은 이제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며 오히려 무너지는 동맹의 잔해에 발이 묶여 함께 침몰하는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이 실패에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불안정한 독재 체제에 기대는 투자는 사상두각입니다. 푸틴의 40억 달러는 이란의 민주화 열기 속에서 제로변에 사라졌으며 이는 전 세계 독재 국가들이 맺은 모든 미략의 미래를 보여주는 예고편과 같습니다. 돈이 사라진 자리에 남은 것은 원망뿐입니다.
푸틴의 전쟁 상자는 이제 비어갑니다. 에너지를 무기로 세계를 굴복시키려 했던 오만한 꿈은 테헤란의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서 차갑게 식어가고 있으며 그 끝에는 러시아의 고립이라는 냉혹한 현실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권위가 사라졌습니다. 지도는 피를 흘립니다. 이란이라는 거대한 바위가 빠져나간 자리에 생긴 지정학적 공백은 주변국들에게 기회이자 동시에 거대한 재앙의 시작이 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했습니다. 완충지대는 무너졌습니다. 남부 쿠카사스가 요동칩니다. 그동안 이란의 압력에 숨을 죽여왔던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는 이제 러시아의 비호마저 사라진 공간에서 자신들만의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무력 충돌마저 불사하는 위험한 도박을 시작했습니다. 푸틴의 남쪽 성벽이 사라진 꼴입니다. 마당에 불이 붙었습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이제 모스크바가 아닌 워싱턴이나 베이징으로 시선을 돌리기 시작했으며 이는 러시아가 수백 년간 공부해온 남진 정책의 완전한 파산을 의미하는 역사적 전환점입니다. 이스라엘은 조용히 미소 짓습니다. 순위파 국가들은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시아파의 맹주였던 이란이 무너지면서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중동 연합체가 급부상하고 있으며 이는 기존의 종교 전쟁 양상을 경제와 실리 위주의 새로운 판으로 뒤흔들고 있습니다. 힘의 공백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그 자리를 채웁니다. 트럼프 정부는 이 틈을 놓치지 않고 이란 이후의 중동을 친서방 기조로 재편하려는 대담한 기획을 실행에 옮기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 에너지 주도권이 다시 사방으로 넘어오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입니다. 도미노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조각이 쓰러졌을 뿐입니다. 이란의 몰락은 단순히 한 나라의 정권 교체에 그치지 않고 유라시아 대륙 전체의 세력 균형을 무너뜨리는 초강력 지진이 되어 그 여파를 전 세계로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시리아와 레바논을 보십시오. 테헤란의 자금줄이 끊겼습니다. 이란의 지원으로 연명하던 무장단체들은 이제 각자 도생의 길을 찾아야 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권력 다툼은 중동 전체를 통제 불가능한 화약고로 몰아넣을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제 고립된 섬이 되었습니다. 남쪽 통로가 완전히 차단되었습니다. 동맹국들이 하나둘 등을 돌리는 상황에서 푸틴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이는 결국 러시아 내부의 결속력마저 약화시키는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지정학적 지각 변동은 가혹합니다. 약자는 도태되고 강자는 찬탈합니다.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기존의 동맹관계는 무의미해졌으며 오직 냉혹한 힘의 논리만이 지배하는 새로운 야생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끝은 곧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지만 그 시작이 평화일지는 의문입니다. 이란의 붕괴가 만들어낸 이 거대한 블랙홀이 주변의 모든 질서를 빨아들이는 가운데 전 세계는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불확실성의 시대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습니다. 코너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뭅니다. 침묵은 곧 폭풍 전야입니다. 많은 이들이 하메네이의 종말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40년 넘게 생존해온 신권체제가 아무런 저항 없이 무너질 것이라고 믿는 것은 지나치게 낙관적인 착각일 수 있습니다. 에제이 사법부 수장의 발언을 주목하십시오. 관용은 더 이상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그의 서슬퍼런 경고는 단순한 허세가 아니라 체제 수호를 위해서라면 국가 전체를 거대한 피바다로 만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광신적, 결사대의 마지막 선전포고와 다름없습니다. 숨겨진 군대는 아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바시지 민병대의 충성심은 여전합니다. 정규군이 흔들릴지라도 세뇌된 최정예 요원들은 하메네이의 말 한마디에 국민을 향해 주저없이 방아쇠를 당길 준비가 되어 있으며 이들이 벌일 최후의 발악은 상상을 초월하는 비극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경고는 양날의 검입니다. 오히려 도끼를 품게 만들었습니다. 외부의 압력이 강해질수록 내부 결속을 다지는 독재 정권의 생리를 고려할 때 미국의 위협은 하메네이에게 지지층을 결집시킬 수 있는 마지막 명분이자 성전의 근거로 활용될 소지가 충분합니다.
정보 통제는 아직 그들의 손에 있습니다. 인터넷 차단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외부 세계와의 연결을 완전히 끊고 밀실에서 벌이는 대규모 숙청 작업이 시작된다면 우리가 보고 있는 시위의 물결은 한순간에 공포의 정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냉혹한 시나리오를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내부 분열은 연출된 연극일지 모릅니다. 적을 방심하게 만드는 고도의 수법입니다. 권력층 내부의 갈등설을 고의로 흘려 시위대를 방심하게 만든 뒤 핵심 주동자들을 일망타진하려는 함정의 가능성에 대해 정보당국은 극도의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의 보이지 않는 손을 보십시오. 공개된 것 그 이상의 미략이 있습니다. 푸틴이 단순히 하메네이를 받아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정권 유지를 위한 사이버 전력이나 비밀 경찰 병력을 지원하고 있다면 이란의 민주화 여정은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길고 고통스러운 가시밭길이 될 것입니다. 종교적 근본주의는 이성을 압도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집단입니다. 하메네이가 최후의 수단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거나 주변국에 대한 무차별적인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다면 이는 전 세계 경제를 인질로 잡고 벌이는 광기 어린 자포게임이 될 것이며 그 파괴력은 상상 그 이상일 것입니다. 궁지에 몰린 권력은 가장 위험합니다. 이성을 잃은 칼날은 무차별적입니다. 하메네이가 쥐고 있는 마지막 카드는 파멸적 자폭일 수 있으며 이는 중동 전체를 돌이킬 수 없는 화염 속으로 밀어넣는 최악의 선택지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승리를 확신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역사는 피로 쓰인 기록입니다. 독재자의 마지막 발악이 얼마나 처절하고 잔혹할 수 있는지 우리는 과거의 수많은 사례를 통해 학습해왔으며 지금 이란의 정적은 결코 평화로운 교체를 약속하지 않는다는 점을 직시해야 합니다.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반전의 시나리오는 언제든 존재합니다. 하메네이가 준비한 마지막 히든카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관기가 세계 질서에 어떤 치명적인 상처를 남길지 우리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이 비극적인 드라마의 끝을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테헤란의 활주로에 서 있는 그 전용기는 단순한 비행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 시대의 종말을 싣고 떠나는 거대한 무덤입니다. 하메네이가 모스크바에 발을 내딛는 순간 우리가 알던 중동의 질서는 영원히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될 것이며 그 여파는 전 세계 모든 가정의 경제 지도를 뒤흔들 것입니다. 푸틴에게 남은 시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동맹의 몰락은 곧 자신의 위기입니다. 이란이라는 방패를 잃은 러시아가 서방의 거센 압박을 홀로 감당해야 하는 냉혹한 현실은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숙명이 되었으며 이는 푸틴 체제의 유통기한을 앞당기는 결정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혼돈 속에서 무엇을 보셨습니까? 단순한 국제뉴스의 한 장면입니까? 지금 이 흐름을 놓치는 것은 다가올 거대한 경제적 충격파와 에너지 위기 앞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위험한 도박과 같습니다.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독재자의 마지막은 결코 조용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남긴 잔해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되 그 이면에 숨겨진 날카로운 가시와 피해 보복 가능성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테헤란의 불길은 이제 막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푸틴이 내릴 마지막 결정이 우리의 내일에 어떤 그림자를 드리울지 그리고 이란의 새로운 주인이 누가 될지 계속해서 추적하고 가장 정교한 정보를 보고하겠습니다. 본 내용은 현재까지 수집된 정보와 지정학적 가정을 바탕으로 작성된 분석입니다. 예측하지 못한 변수로 인해 실제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든 판단과 대응의 최종 책임은 시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